네, 목요일 아침도 곤유배 첫 번째 코너는 뉴스전입니다. 비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4822 끝번호 쓰시는 분은 이제는 새벽 4시 반만 넘으면 환해집니다. 밝은 하늘처럼 오늘 좋은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곤유부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은 뉴스가 일단은 기분 좋은 뉴스는 보여요.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축구 얘기하고 계신데 5919님도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다. 손흥민의 토트넘이 극적으로 결승에 오른 거 봤다고 하셨고요. 1915님도 조금 전에 토트넘 축구 보고 끝나자마자 바로 라디오 켰다고 하셨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저리 타임에 결국은 또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정 다득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전에서 1대0으로 졌기 때문에 최소 1대0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전반에 2골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일찍 먹었어요. 네. 3골을 넣어야 되는데 뭐 손흥민 선수가 주인공이면 더 좋았겠지만 모우라 선수가 마지막 루카스 모우라. 추가 시간 5분을 줬는데 정확히 5분이 되는 그 시점에 딱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무튼 최초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루카스 모우라가 해트트릭으로 지금 토트넘이 결승에 올라갔고 어제 리버풀과 바르셀로나도 리버풀도 뭐 극장골이었어요. 그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렇게 또 올라가서 리버풀과 토트넘이 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활약이 대단했기 때문에 많은 축구 팬들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포츠에서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오늘 헤드라인 역시 스포츠 얘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역시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 류현진 선수 완봉승 관련한 헤드라인 많은 신문사 다루고 있어서 이거 한번 살펴보고요. 대북 식량 지원 소식 있고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어제 류현진 선수 야구 보신 분들 기분 좋았을 겁니다. 이 사진을 지금 대부분의 신문들이 일면에 싣고 있군요. 네, 정말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저도 어제 봤는데 5회까지는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은 퍼펙트 경기였습니다. 6회 첫 타자한테 첫 안타 맞았고요. 9회까지 공 던진 개수를 보면 93개밖에 안 던졌어요. 이 내용면에서도 아주 완벽한 완봉승이었고 지금 다저스 선발 투수가 완봉승 기록한 게 2016년 5월 이후 3년 만이고 류현진 선수 개인적으로도 MLB 데뷔 이후에 6년 만에 거둔 두 번째 완봉승입니다. 사실 요즘 MLB에서 완봉승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선수들 팔 관리해 주느라고 그렇고요. 이 명실상부 다저스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경기들도 계속 기대가 됩니다. 경향신문은요. 류현진 MLB 두 번째 완봉승 최강 컷쇼의 축하라고 제목 정했고요. 한국일보도 6년 만이야 류현진 완봉승 내셔널리그 전구단 상대 승리 기록이라고 제목 뽑았습니다. 현대 야구에서 이 완봉이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맞습니다. 93개 던졌어요. 이 정도면 그 웬만한 선발 투수들 한 5회까지 던지는 개수인데 이걸로 9회를 셧아웃 시켜버렸습니다. 아주 멋있는 경기 류현진 선수 고마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헤드라인 볼 텐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북 식량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했었죠. 또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는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신문사들의 헤드라인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한겨레는요. 대북 식량 지원으로 북미 대화 불씨 살린다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조선일보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식량 지원 속도 내는 정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 사안이죠. 이 한겨레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식량 지원을 매개로 재개해 보겠다라는 한미 정상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분석이고요. 조선일보는 지금 식량 지원에 우리 정부가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약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식량 제공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실었어요. 정부가 식량 지원하면은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이 성공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동아일보 보는데 적자 청춘 이 네 글자가 눈에 탁 꽂히네요. 그렇습니다. 짧은 제목의 기사고요. 최근 5년간 연령대별 개인 파산 신청 증감률을 봤더니 20대가 28.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60대만 5.4% 증가했을 뿐이고 다른 연령대는 오히려 파산 신청이 줄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 동아일보가 원인 분석을 해놨는데 취업에 스펙을 쌓으려다 보니까 돈이 들고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해서 결국 늪에 빠진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스펙 전쟁 속에서 뭐 교재비, 응시료 부담에 허덕이지만 햇살론이 중단이 돼서 결국 빚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20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지금의 20대처럼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는 없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경쟁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자괴감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기억이 나는군요. 네. 그만큼 우리 20대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수 있는데 자신감 가지고 좀 에너지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이 다시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지난 2015년 미국 등과 체결했던 핵 합의 일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미국이 또 강수를 뒀죠. 항공모함을 중동에 급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맺었던 핵 합의가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북한이 추진하는 것과 비슷하죠. 네. 2년 넘게 순항하던 합의가 정권 교체와 함께 위기를 맞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가 서명했던 이란 핵 합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1년 전에 이걸 뒤엎어버렸죠. 전격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먼저 탈퇴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후 미국이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여왔고 뭐 원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란 경제에 숨통을 조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앙일보가 관련 헤드라인 다루고 있습니다. 이란 우라늄 농축 재개 시사 미국 항모 급파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에 썬킴 교수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문 살펴봤고요. 인터넷 보죠. 토픽 첫 번째는 뭔가요? 지금 한지성이라는 이름이 포털 검색어 1위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4시쯤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서 숨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제면 이틀 지난 후인데 갑자기 관련 검색어가 토픽 상위 순위에 있었고요. 20대 여배우 고속도로 사망이라는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보면은 남편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차를 세웠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갓길이 아니라 도로 그렇죠. 한가운데 2차로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도 3차로가 있고 갓길까지 있는 그런 고속도로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네. 2차선의 차를 정차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을 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여성이 거기에서 또 왜 내렸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경찰이 사고 차량 블랙박스 확인해 봤는데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서 지금 정확한 상황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쉽게 풀릴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전자파. 네. 에어프라이어 요즘 많이 쓰는데요. 그 저도 쓰고 있어요. 네. 집에서 뭐 치킨 너겟이나 냉동만두 자주 튀겨 먹는데 이게 기름 없이 튀길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집집마다 요새 필수템이 되고 있어요. 거의 뭐 많은 집에서 하나씩 예.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자레인지에 40배가 넘는 충격적인 전자파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일정 거리 유지하면은 뭐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고요. 가장 많이 팔린 에어프라이어 3종의 그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많게는 국제적 기준 한계 기준치 4배를 넘은 그런 수치입니다. 이게 중추신경계 손상 줄 수 있고 눈 만막에 지금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30cm만 떨어져도 이 기준치 미만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하네요. 예, 사용하실 때 30cm면 사실 굉장히 가까운 그렇죠.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가 이달 말에 생활제품 37종류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하니까 이때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그렇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김상진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예, 유튜버 김상진 씨가 누구냐면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찾아가서 협박성 방송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네이버 뉴스편집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세월호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보수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한국당 공식 회의에도 참석하기도 했죠. 지금 좋지 않은 의미에서 화제 인물인데 김상진 씨와 관련한 의혹들도 또 명확히 풀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